안녕하세요, 신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수시접수구역 2탄 동대문구 장안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안동에는 2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연접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개 영상에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지번이 장안동 134-15번지와 또 118-16번지 일대입니다. 이 일대에는 이 지역 전통시장인 전곡시장이 위치를 한 구역인데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PPT에 빨간색 테두리 안쪽으로 2개 구역이 모두 들어가 있고 연접을 해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이 장안동 일대인데 인근의 전농동이라든지 청량리 또 장안교 건너편의 면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한 것에 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역이 별로 없는 지역이 바로 장안동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현재 2개 구역만 진행 중이고 요 옆에 가로주택만 하나 추진하고 있고 위에 재건축 장안 현대아파트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전통시장인 전곡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대로변 쪽에 대부분 상가주택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영업도 잘 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겠죠. 먼저 정비사업 법정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2개 구역이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나 법정 요건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에 위치한 장안동 118-16번지 일대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가의 비율이 79.8%입니다. 8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택 요건을 보게 되면 지금 가소필지나 접도율이나 호수밀도가 법정 요건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호수밀도가 제가 그린 이 구역계 상으로는 53.48 헥타르당 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추진이지급 용역을 넣었을 때 부합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영역을 서울시나 넣었을 때 만약에 정비사업 요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추진이 안 되겠지만 요건이 되니까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측에 위치한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71.9%입니다. 70%가 넘는 노후도고요. 상당히 높은 노후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신축들이 꽤 또 들어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좀 메인 시장의 부분이 이 북측에 조금 쏠려있기 때문에 동의선은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요건을 보게 되면은 접도율도 너무 높고 가소필지도 40%에 못 미치는데 호수밀도가 법정 기준 60호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정 재개발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하는 구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임장 다녀온 영상을 플레이를 해드리겠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골목 자체가 굉장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사근동이나 약간 용두동처럼 골목이 굉장히 길게 빠져 있고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러 이렇게 주차도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제 시장 이면 쪽으로 굉장히 높은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안동의 이 정비사업을 전곡시장이 있음에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 장안동이라는 곳이 제가 지금 PPT를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역사를 거쳐서 주거지로 이제 형성이 된 지역인데 동대문구의 전형적인 이제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이고 장안동의 특성상 이 중랑천과 또 배봉산을 끼고 있는데 서울시의 2040 도시계획에 보면은 서울 4대 지천 인근으로 이제 정비사업을 하고 또 개발을 하려는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계획에 맞게 동대문구도 중랑천변의 장안동을 개발하려는 좀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발맞춰서 지금 서울시의 2040 플랜에 발맞춰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거지 부분에 이 장안동이 대표적인 이 일대의 면목동과 마찬가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좀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안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라든지 일전에 제가 임장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답심리 부품상가 일대 그리고 답심리 부품상가 자체도 지금 재건축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또 이 장안동 자동차 매매단지 또 뒤쪽으로 중랑 물재생센터도 현재 또 개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호재거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대문구에서 진행한 주민 설명회 이 PPT 자료를 보게 되면은 4개의 생활권, 동대문구 4개 생활권 중에 정비사업이 가장 적은 지역이 장안동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안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안교 건너편의 이 면목동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들이 또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 면목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대표적인 베드타운인데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든지 라운 프라이빗이 분양을 하고 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정비사업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만 6개, 7개 구역이 있고 다른 정비사업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는, 또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장안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곡시장에서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전곡시장의 상인들의 반대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 부분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 지역을 모니터링 하실 때 동의율이 진구되는 속도와 또 전곡시장의 반대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있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절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천호동을 보더라도 지금 고분다리 시장을 존치하고 천호 3-1, 2, 3구역이 구역 지정을 2개 구역은 하고 1개 구역은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 건너편의 면목동 대장 아파트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저층 기준으로는 매매 호가가 10억 초반대에 한 개 매물이 나와 있고요. 중층 기준으로는 11억부터 30평대의 매매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동대문구 전농답신리 뉴타운보다는 2억 정도가 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으로도 면목선이 개통되고 나면은 조금 더 호가는 뛰어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구축 장안 힐스테이트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9억 중후반대로 1층부터 고층까지 매물들이 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세대수도 거의 대단지급이고 또 중랑천 바로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중랑천 뷰는 사실 좀 고층으로 올라가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바로 옆에 이 장안 레미안 2차보다는 평균 호가가 1억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2차가 뭐 한 9억부터 또 장안 힐스테이트가 9억 5천부터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안동의 구축들은 한 9억에서 10억 사이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면목동의 신축은 11억 정도부터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신축이 된다면 11억에서 13억 사이에 면목동과 전농답신리 뉴타운 가운데 정도의 호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역에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계를 감안했을 때 조금 재척 위험 없이 투자할 만한 투룸 매물이 상단부 하나, 하단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3억 원대의 투룸 빌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있고 내투자금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용 면적을 봤을 때 한 5평에서 6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를 떼보면은 대지 지분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 마찬가지로 투룸이고 2억 5천만 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뭐 기보증금이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실거주를 집주인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 하더라도 뭐 1억 초중반대로 아마 맞출 수가 있는 매물로 보여집니다. 대지 지분은 한 6평 정도 돼 보이고요. 투자 금액은 한 1억 초중반대, 전세를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초중반대로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안동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중반대 내외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을 핀셋으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시고, 시장이 있으면 항상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준비해온 강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